안녕하세요. 최윤정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메이는 9월부터 새해인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건강하시고 올해 한 해 모든 소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미팅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어느 날 아침에 딱 나왔는데 그 무더운 더위가 싹 없어지고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데 와,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진짜 새해 1월 1일이 된 지가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봄도 가고 여름도 가고 벌써 이제 가을이 왔고 또 눈 깜빡하면 또 겨울이 되겠죠?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뭔가 좀 새롭게 움직여보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항해 중이신가요? 표류 중이신가요?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커다란 배를 타고 진짜 멋지게 희망차게 항해 중이신가요? 그냥 둥둥둥 떠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살죠. 뭐 그냥 학교 때는 그냥 공부를 했고 그리고 뭐 대학 가야 된다니까 정신없이 입시를 치렀고 그리고 점수 나오는 대로 얼추 맞춰 갔고 그리고 뭐 전공이 맞네 안 맞네 하면서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하니까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입사 준비를 또 해서 붙여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붙여주는 회사에서 배정받는 부서에 가서 일을 배우고 익히다 보면 한 3년쯤 되면 또 나한테 익숙한 일인 것도 같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그 매달 주는 월급에 또 그냥 속절없이 묶여가지고 세월이 가고 진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인생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네 꿈이 뭐니? 넌 뭘 하고 싶니? 이러면 아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뭘 그런 걸 자꾸 따져. 그런 거 따지면 정신 사나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세월을 보내고 또 사실 그렇게 사는 삶이 열심히 안 산다거나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뭔가 한 가지의 대책도 한 가지의 기회도 한 가지에 달라지는 것도 없이 그냥 매해 가잖아요. 매해. 저도 지금 무려 57세인데 사실 50살 나서부터는 쉬운이 돼서부터는 진짜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더 바빠지는지, 왜 더 정신이 없는지. 글쎄 어른들이 뭐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막 이렇게 인생이 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에이 뭐 그게 뭐 왜 그러겠어. 오히려 애들 키우는 어렸을 때가 더 정신없지 이랬는데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휙휙 가다 보면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때가 되면은 한 번쯤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세상이 되게 어수선하죠. 우리가 좀 잘 살고는 싶은데 잘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셨죠? 신문에 보니까 개미들이 정말 많이 믿거라하고 사 모으는 삼성 뭐 45%까지도 빠졌었는데 지금 25%. 그 다음에 네이버는 37%, 카카오는 35%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주식 시장에 투자했던 분들 그렇고 또 뭐 부동산도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완전히 그냥 다 얼어버렸죠. 그래서 부동산 문 닫는 그 부동산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영끌해가지고 그걸 샀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진짜로 이자에 그 이걸 물면서 내가 한번 부동산이 튀는 거에 편승해 보겠다고 너무너무 애써서 그걸 지금 샀는데 이자는 맨날 오르죠. 이자는 맨날 오르죠.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올려야겠다 안 올려야겠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 연방준비위원회 FD 그 회의를 잭슨홀 미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롬 파월이라는 그 분이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을 그분이 8분인가 7분인가 연설하면서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나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서 그 7, 8분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45번 언급했어요. 45번 언급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은 총재가 거기 있었는데 그 한은 총재가 회견을 한 게 뭐였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영향은 안 받아도 여기에 FDA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를 멈출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랬는데 거기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도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건 0.75 이렇게 막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올리는 건 0.25, 0.25, 0.25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불가피할 것 같다. 물가 안정을 하지 않고는 모든 경제 기반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니까 막 미국 증시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코인 시장 다 무너지고 지금 그거에 한국은 뭐 당연히 여파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그 1달러에 지금 얼마냐면 1384원이에요. 1384원. 옛날에 우리가 애들 보냈을 때 한번 그 금융위기가 있을 때 1500원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뭐 지금 이건 수출이고 뭐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판에 우리가 뭘 좀 잘한다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판인 거야. 이 세상은 이미. 그런데 그 불안함 속에 그래도 뭘 해보겠다고 주식 투자하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막 이러셨던 분들 요즘 정말 밤잠 안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괜히 그랬냐. 뭔가 다르게 살고 싶어서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그럭저럭 사는 삶 그냥 내가 그냥 회사 다니고 뭐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다르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인데 사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물가는 자꾸 올라서 지금 IMF 이후에 최고의 물가 지수를 기록하고 있고 경유가 1,900원대더라고요. 경유가 물론 요즘 휘발유보다 경유가 조금 더 비싼 세상이긴 하지만 뭐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뭘 좀 준비해야 되고 뭔가 하긴 해야죠. 사실 너무 오래 살잖아요. 사실 요즘 상가에 가보세요. 진짜로 다 90세 이상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때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에는 110은 너끈히 사실 거예요. 원래 70년생 이후는 잘 봐줘서 130까지 산대요. 원래 140까지 사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초등학생 애들이 135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의 수명은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는 시기가 굉장히 늘 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의 어떤 재산의 정도 내지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 나의 경제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 이런 게 뭐냐면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고 몇 달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가 나의 그 경제 지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으세요? 진짜로? 정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국민연금 내야죠, 건강보험 내야죠, 자동차세 있으면 내야죠, 뭐 핸드폰 들어가죠, 인터넷 들어가죠. 뭔가 너무 많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수입이 딱 끊기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그 별로
상상해보고 싶지 않죠. 그 저번에 어떤 신문 기사에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대책 없는 노후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나가보죠. 저도 그래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테지만 다 경단녀잖아요. 경단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하다가 우리가 육아와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뭐 회사의 사정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다 들어앉아서 애를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없잖아요. 사실은 어디를 가도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100짜리야, 넌 200짜리야. 제한된 삶 속에서 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었는데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기회를 제한하는 어떤 환경,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그냥 받아들여지시나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젊은 분들 보면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메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걸 몰랐을 때는 저게 뭐야, 이상하고 왜 나한테 아메이를 하래, 내가 저런 거 할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한테는 알고 보면 진짜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내 삶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아메이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저도 33살에 아메이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33살의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 사진이 왼쪽에 저 사진이 제가 아메이 하기 직전의 여름의 사진이에요. 제가 아메이를 98년 3월에 했는데 97년 여름 사진이에요. 저 때 이제 저희 남편이 군의관을 갔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의사다 그러면 먹고 살 거 있는데 왜 도대체 아메이를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당연히 돈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사도 자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의사가 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진짜 의대 본과 6년 다녀야지,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5년, 그 다음에 군의관 3년 3개월, 펠로우 2년, 거의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사실은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그런 어떤 사정을 제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한 거죠. 저는 고등학교 선생이었고 우리 남편은 4학년이었어요. 본과 4학년.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너무 신기하게 저는 애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나도 언젠가 애기가 생기겠지, 뭐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애를 낳는 거니까 이런 생각은 했지만, 애기가 나와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한 번도 학습이 없었어. 누군가 이게 옆에서 언니라도 있으면 볼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26에 결혼해서 28에 우리 원민이를 낳고 29에 우리 아들을 낳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제가 하던 일 모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야말로 우리 남편 학생이고 난 학교 선생이고 그거 믿고 그 월급 믿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월급 믿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만두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 벌어오는 그 130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알바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사는 그런 시절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그 시절의 끝판왕, 군의관까지 갔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군대에 가서 남편 따라 군대에 가면 전원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군대 막사에서 진짜 막 물이 다 새고 막 비가 오면 뻘건 물이 나오고 막 변기가 넘치고 막 이런 집에서 산 거예요. 살면서
매일같이 내 인생을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진짜야? 이러다가 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밤에 잠은 안 오고 막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괴로웠던 시절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나의 33살을 보면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해요. 어떻게 네가 그 나이에 일어설 용기를 냈니? 응? 어떻게 네가 그 나이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니? 전 사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만 그때는 무지 답답했어요. 이게 지금 놀러 간다고 여러분 그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 그 이랜드에 그 옷을 2월 상품 하는 거를 좌판에서 겨울에 샀다가 지금 여름에 꺼내 입은 거예요. 그런데 저 보세요. 우리 아들은 정말 한 3년을 입힐 태세로 접혀서 입혔잖아요. 옷을. 그래서 정말 저렇게 살 수밖에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다 그렇게 저희도 살았다는 거예요. 별다른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하나 안정된 직업을 가져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지도 몰라 하는 그거였지. 그냥 남편에 관련된 인생이었지. 내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 괴로웠던, 너무 괴로웠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남편이고 뭐고 경제적인 상황도 너무 괴로웠던 그런 시절에 이제 저희죠. 근데 이제 이 30년이 흘러서 우리 30주년 때 신라호텔 가서 점심 원민이가 사줘가지고 먹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세월이 훌쩍 가더라고요. 훌쩍. 너무 훌쩍이에요. 너무 훌쩍. 사실은 30대 때는 애를 키울지 말지, 내가 애를 키울지 아니면 나가서 일할지 그런 선택권이 있죠. 그때는 누구도 나한테 뭐 일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그 30대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50대, 60대 그 이후로는 너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해요. 나 저 때 저러고 살 수도 있었지. 나 저 때 저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 나 저 때 저걸로 만족할 수 있었지. 나 저 때 남편한테 매달리고 살 수도 있었지. 그런데 나 저기서 용기를 내서 일어섰구나. 아, 나 그게 정말 잘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저 사진을 보면서 맨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는 아메이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아메이가? 아메이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95% 이상의 경우는 다 사실은 제품으로 다가와요. 제품으로 다가와요. 저는 제가 이 지금의 번호를 받아서 아메이를 하기 전에 이전에도 번호가 있었어요. 소비자로. 번호가 있었는데 그 번호를 탈퇴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 사업을 하려고 번호를 낸 게 아니라 제품을 쓰려고 번호를 낸 거예요. 제품을 쓰려고 번호를 냈는데 그 번호를 내기도 이전에 제가 썼던 제품이 저 GNH 로션이에요. 지금의 너릿이죠. 사실 저 GNH 로션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25년 됐으니까 아메이 한지 뭐 한 27년 뭐 28년 뭐 그 당시에 3,740원 했어요. 지금도 뭐 너릿씨가 지금의 물가로 봤을 때 정말 비싸지 않죠. 이제는 아메이 물건을 비싸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게 더 비싸잖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더 비싸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로션을 제가 권해받고 저걸 쓰면서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왜 이렇게 좋아? 이게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상한 거 들어간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저 로션이 써도 달아지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돈 없던 시절에 무슨 화장품을 참참히 사서 썼겠어요. 그냥 아침에 저거 그냥 얼굴에 바르고 발뒤꿈치도 바르고 그냥 얼굴서부터 발까지 바르고 살았었던 거예요. 저 GNH 로션을. 제가 저 GNH 로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너리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저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인지하지 못한 채로 내 옆에 와 있던 저 제품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과 내 아이들과 내 주변의 인생을 다 바꿀 수 있는 아메이를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이를 지금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사랑하게 된 제품이 있죠. 저 GNH는 아메이를 내가 아메이를 알게 해준 제품이고, 저 세모노메가는 내가 아메이를 사랑이 시작되게 해준 그 제품이죠.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리플렉서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저는 진짜로 발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어쩌면 나는 발이 아파서 시작한 암일 수도 있어요. 발이 아파서 세모노메가를 먹고 그 발 아픈 게 나았기 때문에 내가 아메이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호기심이 생겼던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발이 아팠냐면 혈액순환이 너무 안 됐어요. 혈액순환 정말 끝판왕으로 안 되는 체질이었죠. 그래서 뭐 두통은 그냥 상습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발 어깨 열림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기지개 펴다가도 막 담이 들 정도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발 그 움푹 들어간 게 너무 아파가지고 강남 세브란스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족저근막염이라고 항생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조금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또 당연히 또 아프고. 그래서 저는 정말 두통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한 거, 내가 발바닥이 아파서 이 양의에 가면 자꾸 족저근막염이라 그러니까 한의를 찾아가지고 침 맞고 뭐 하고 한 거, 그걸 생각해 보면 저거 먹고 나은 게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황당하냐면 저 영양제를 먹고 내가 나았다는 거, 내가 영양실조였다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영양이 부족해서 내가 그 많은 세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두통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생리통도 너무 심하고. 근데 그 모든 내가 큰 병은 아니어서 병원에 가도 어쩔 수 없지만 내 일상을 흔드는 그 불편감을 해소해 줬던 게 저 GNH 로션이었단 말이에요. 저 세모노메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모노메가를 제가 그 아침 저녁으로 한 10알씩 그렇게 먹고 3통을 먹었는데 그 모든 잡증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전 진짜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정말로. 저는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 땅바닥으로 내 머리가 처박힐 것 같은 느낌으로 아프고,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숨이 쉬어지는 게 느낄 정도로 막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생리통이 시작되면 진짜로 생리통하고 몸살하고 겹치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야, 진통제를 링거로 맞아야 끝나는 생리통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 장안에 침집이란 침집은 다 다녔어요. 30cm 침 맞아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그 나의 그 시간을 쓰고 아프고 노력 들고 돈 들고 했던 모든 게 어이없이 저 혈액순환 영양제로, 혈액순환제로 해결되는 걸 보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건강을 지키면서 뭔가 상식이 있어야겠구나. 내 몸을 내가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내 몸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뉴트리라이트 아메이에서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 되게 솔깃하고 되게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제품들로 제 아메이가 이제 한 발짝 다가섰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저는 아메이가 다가왔을 때 저한테 제품을 쓰라고 다가온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제가 사업을 잘해 보이게 생겼는지 아니면 제가 루커여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이거저거 했었거든요. 왜냐면 알바를 막 이거저거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돈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난 그게 되게 억울했어요. 난 잘할 노력의 자세도 있고, 난 잘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어쨌든 너는 100짜리야. 이러면은 그냥 100 이상은 안 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100이라도 주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이 익숙해지면은 더 벌고 싶은데 그 이상으로는 안 되는 거. 그게 알바잖아요. 제한된, 정해진. 그 속에서 진짜로 내가 뭘 정말 더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꾸 바꿨거든요, 일을. 자꾸 바꾸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니까 쟤는 뭔가를 찾는 루커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처음에 아메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저런 카탈로그를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저한테 한 3번 정도의 그 아메이의 제안들이 있었는데, 저 카탈로그를 가지고 왔는데 물론 제가 처음에 전달 받을 때도 이 카탈로그였어요. 그런데 뭐 완전히 보니까 뭐 가격도 안 써 있고 제품 설명은 더더군다나 없고 그림은 뭐 정말 너무 작고, 이런 카탈로그를 가지고 이게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제 주변에서 저희 원민이 그 영재학원 다니던 엄마인데, 제 대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는 진짜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정말 막 이 강남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와 저런 건물들은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건물을 한 세 채 가지고 있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아메이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너 주변에 이걸 좀 알아들을 사람 없겠냐 하고 내 스폰서를 좀 한번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부탁했어요. 언니 나 좀 우리 어머니 무서운 거 알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하시는데 언니가 좀 들어주면 안 돼요? 해서 내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듣게 된 그때 그 어떤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책받침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 책받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미국 전체 이제 미국이란다. 미국 전체란다. 미국 가정에 부엌에 쓰는 물건들의 사진이 있는 그 책받침이었는데 그 책받침의 내용 중에 아메이가 아닌 걸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스트기를 찍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미국 아메이 카탈로그를 팍 펴시면서 거기에 토스트기를 가리키면서 아메이에서 토스트기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봤죠. 이렇게 봤는데 세상에 그 미국 아메이 카탈로그,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본 제품 말고 원포원 제품만 이렇게 있는 카탈로그가 퍼스널 샤퍼스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카탈로그에 뭐가 있었냐면 삼성 전자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아니 삼성은 아메이하면 잡아간다더니 전자레인지는 아메이에다 팔어? 막 이러면서 제가 이거 뭐지? 부자들은 다 아나? 이 시어머니는 왜 아메이에 관심을 가지며 아니 도대체 이 삼성은 왜 여기다 물건을 넣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기에 이 사진 책받침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슈퍼에서 사면 사는 걸로 끝. 아메이에서 사면 나한테 캐시백이 된다.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사업 설명이죠. 당연히 슈퍼에서 안 사고 여기서 사죠. 여기서 사면 거기에 그 점수를 모아가지고 나한테 캐시백을 해주겠다는데 그때는 캐시백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겨우겨우 알아듣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엔 별일도 다 있다. 이렇게 유통을 하네.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이득이겠네. 나쁠 거 없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품만 좋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바로 밑에 층에 내려가 가지고 1층에 있는 그때 그 영란 여상 다니던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나랑 이제 언니 동생 하던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선생님 우리 돈 벌자 아메이 하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집을 구입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가리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잖아요. 여교사들은 여교사 휴게실에서 그때만 해도 모든 쇼핑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여교사 휴게실이나 한번 가보자. 그리고서는 이제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는 것도 없죠. 카탈로그라는 것도 없죠. 그리고 나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랑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남 모르는 아저씨랑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건 안 되겠다 하고 바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재밌는 건 어쩌면 여러분도 아메이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호기심은 일고 나의 니즈는 있으나 내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부딪혀서 아메이를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없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뭔가 잘 살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고 아메이를 오해해서 못 받아들이든지 그런 게 있는 거지. 사실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는 다 모든 사람의 욕구잖아요.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아이 정말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아이 이렇게 탁 전세도 아니면 집도 한 채 탁 사주고 싶고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저도 그때 마음은 그렇게 있었지만 그 다음 스텝들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 그 스폰서한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다라는 걸 밝히지도 않은 채 그만둔 거죠. 제 마음속에는 그만둔 거고 나는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아메이 알아. 나도 아메이 알아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데 사실 그게 그 아메이를 어떻게 내가 알며 아메이를 언제 알아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 번 듣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말렸죠. 제가 그 다음에는. 그런데 이 카탈로그를 가지고 왔을 때는 제가 때가 되어져 있었기도 했고 이 물건을 쓰면서 물건이 좋아졌고
물건을 쓰면서 내가 물건의 사랑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됐었냐면 사업 설명을 듣게 됐죠. 그게 제일 저를 바꾼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물건을 쓰면서도 물건을 쓰는 일로 끝내는 거였지만 사실 사업 설명을 듣게 되면서 마음이 되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사업 설명을 들었냐. 요즘은 이렇게 물건들이 되게 다양화되고 그랬지만 그때는 아까 보여드린 이 카탈로그가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설명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참 이상한 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상한 걸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다. 그거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남들이 다 따라서 하는 걸로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기회를 가질 수 있으세요? 남들이 카페 내면 카페 내고 뭐 하면 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정말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성공자들을 다루는 프로그램 뭐 TV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나한테 이상하다고 했다, 미쳤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잘 견뎌내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너는 남과 다르다고 했다. 뭐 이런 게 다 그 뭐 성공시대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뭔가 남이 도전 안 하는 부분을 정말 치열하게 해서 성공을 이루면 그제서야 너는 남하고 달랐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게 이상한 일이다, 이거는 좀 오히려 호기심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실 그 문제가 제일 저도 컸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근데 남들이 보는 게 무슨 상관이야 하는 답을 저는 남들보다는 빨리 내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 사람이 나 형편 나빠졌다고 내가 연락하면 나한테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대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 형편 나빠졌다고 연락하면 두 번째서부터는 전화도 안 받을 사람들인데, 내가 뭐 그렇게 내 인생에 관객도 안 되죠? 관객은 돈 주고 보러 들어오는 게 관객이죠. 내 인생에 관객도 안 되는 그 지나가는 행인 1, 2, 3의 말에 내 인생이 휘둘린다면 그건 아니다. 내 옆집 아줌마가 나보고 어쩌고 저쩌고 아메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거기에 흔들린다면 내 인생의 리더가 그 아줌마잖아요. 그 아줌마 말을 내가 듣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게 자존심 상했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고 나도 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바보가 아닌데 이걸 믿고 나한테 믿음이 생겼다면 내가 확인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확인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확인을 하고 나면 그 내 확인에 대한 나의 자존심을 지켜야죠. 전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보다 아메를 더 잘 알아? 그 사람이 나보다 아메를 더 해봤어? 아니잖아요. 설사 그 사람이 아메를 더 해봤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아메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사실 주변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됐어, 너 애나 키워. 그러다 애 놓치면 큰일 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정말 저한테도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지만 사실 그때마다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다르게 키울 거야. 난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 리가 없어. 그런 생각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의 출발이 오늘을 저한테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실 때 아메이 자체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셨으면 밖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에 진짜 내 중심을 세우는 일, 그거부터 여러분 확신을 세우는 일, 그거부터 하신다면 그렇게 아메이가 처음에 그렇게 용기를 못 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런 생각들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죠. 내가 쓰는 제품들을 다 생각해봤어요. 쓰는 제품들을 다 생각해봤더니 그래도 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아름아름 아메이가 좋으니까. 근데 그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원이라는 걸 막 들었어요.
이제 음원을 이제 처음에 많이 들으라 그러니까 음원도 듣고 미팅도 듣고 이러면서 그 음원을 귀에다가 꽂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연식이 나오지만 그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 있잖아요. 오토 리버스 되는 거. 그거를 앞치마에 딱 넣고 귀에 꽂고 설거지를 할 때도 듣고 다림질 할 때도 듣고 청소할 때도 듣고 심지어 잘 때도 들었어요. 나는 밖에서 됐어. 너 그만하면 됐지. 니네 남편 의사잖아. 거기까지 그러면 욕심내지 마. 막 이러는 소리를 귓구녕으로 듣고 싶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들은 거예요. 이걸 들은 거예요. 이걸 듣고 귀에 꽂고 그냥 산 거예요. 귀에 꽂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미팅을 들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미팅 하루에 한 6, 7개 듣는 거죠. 하루 종일 꽂고 살았으니까. 그러면 금방 뇌확신이 생기고 매일매일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음원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미팅 듣고 음원 듣고 책 읽고 제품 써보고 이 4가지를 하면 아메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소비자를 만나라고 한다거나 사업 설명을 하라고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미팅 듣고 책 읽고 음원 듣고 제품 쓰는 거, 그거는 소비자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보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막 이제 누구한테 이 좋은 얘기를 해줘 볼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때는 무슨 체계적으로 사업 설명을 할 줄도 몰랐고 저도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러면 그거부터 해보자 하고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사업 설명도 여러 번 들어가지고 떠듬떠듬 한번 읊어보고 막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걸 알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런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써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랬듯이 사업 설명을 덕폭하라고 사업을 덕폭하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제품 쓰면서 당연히 사업을 알리면 그 제품도 잘 쓰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이해가 되니까 이 일의 구조가 이해가 되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제품도 잘 쓰고 사업에도 마음이 열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하나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제품이 이렇게 많아서 여기서 보면은 막 요즘은 그 엘사도 이 두피 이 케어 시스템 그 엘사백도 있고 라이드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도 다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조금 아까 들으셨다시피 단백질 음료도 나왔고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저는 이 제품이 정말 너무너무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통해서 마이랩이라는 걸 암에서 출시했어요. 내 몸에 딱 맞는 유산균. 그러면 내 몸에 딱 맞는 걸 어떻게 아냐? 응가 검사를 해서 내 몸에 딱 맞는 유산균을 제공을 받죠.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미국에서는 국책 사업으로 연구해요. 왜냐하면 그 의료 쪽으로 앞으로는 이걸로 질병을 고칠 것이라고 이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DNA 게놈 프로젝트 그 게놈 지도를 밝혀내면 어느 정도의 질병을 해결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게놈 지도가 다 밝혀졌는데도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이 없으니까 도대체 똑같은 쌍둥이가 태어나서 그 쌍둥이가 건강 상태도 영양 상태도 다 다르고 약발도 다르고 도대체 이게 뭔가 똑같은 DNA인데, 이런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다가 보니까 인체에 구성하고 있는 그 미생물 총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따라서 너무 사람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인해서 앞으로의 의료는 이 빌 게이츠도 이렇게 얘기했죠.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로 이제 앞으로의 돈 버는 수단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 그러면 그렇게 빌 게이츠가 나 저 사업할래 하는 그 유망한 비전 있는 사업을 사실은 아메이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내 몸에 맞는 유산균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저렇게 뇌질환, 치매, 우울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뭐 파킨슨병, 심혈관 질환, 장 질환, 대사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저런 간 질환, 이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질환들이 다 이거에 의해서 개선되고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 세계 이쪽 계통을 연구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약을 만드는 그런 그 제약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아메이가 HEM이라는 그 회사하고 손잡고 응가를 검사하는 그런 회사하고 손잡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마이랩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했는데, 저희 같이 이제 보조식품을 많이 먹고 세월을 오래 두고 먹고 이런 분들은 저렇게 초록색 마름모에 이렇게 빨간색 마름모가 제 거거든요. 그 빨간색 마름모처럼 내 평균을 이렇게 상회하는 결과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 면역이 약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조식품을 많이 먹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반짝하는 그런 부분이 내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영양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면역부터 쓰여요. 그리고 에너지에 쓰여요. 그리고 살 빼는 거에 쓰이고 끝에 가서 키 크는 거에 쓰여요. 그러니까 애가 키가 크려면 이 영양을 이거를 다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영양이 남아 있어야 키가 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면역부터 많이 잡아먹는 사람이죠. 면역부터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어쨌든 그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좋고 뭐 장도 괜찮고, 근데 탄수화물이 안 좋더라고요. 탄수화물 대사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장은 괜찮고, 그런데 사실 근데 내 애가 예를 들어서 면역이 되게 낮은데 단백질 대사가 안 되고 소장에서 흡수율이 낮다. 그럼 더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 의사도 나도 부모도 절대 모르는 어떤 부분을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내 건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내 건강의 보물지도 같은 그런 마이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되게 가슴 떨리는 아이템이에요. 물론 오늘 이제 리플렉서도 나왔지만 저는 이 아이템이, 감사합니다. 이 아이템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많이 먹고 있거든요. 많이 먹고 있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저는 지금은 뭐 배가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낮에는. 근데 제가 밤에는 배가 셋째가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요. 이상하게. 거기다가 제가 뭘 먹으면 배가 가장 나오는지 제가 알아요. 뭘 먹으면 배가 가장 나오냐면 크림 파스타를 먹은 날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제품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면을 좋아하니까 매일 밤 부르는 거죠. 매일 밤 불렀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물론 요즘 탄수화물도 극히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너무 괜찮다. 내가 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검사를 해봐야겠다. 근데 이런 아이템도 우리 아이템으로 이제 나온 거죠. 오늘 출시된 리플렉서. 저거는 진짜 제가 발 마사지란 발 마사지는 다 받고, 저는 마사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원래 혈액순환 안 되는 사람들이 마사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마사지란 마사지는 다 받고 뭐 오만 기계도 다 써보고 해봤는데 진짜 제일 좋아요. 진짜 정말 그 모든 발 마사지기는 전체를 흔들어서 골까지 흔들리게 하면서 시원하지는 않고 아픈 게 발 마사지기거든요. 그래서 한 2번 하고는 다 내던져지는 게 발 마사지기인데, 얘는 정말로 발을 구석구석 손으로 풀어주듯이 풀어줘요. 손으로. 그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도 그냥 몽둥이 들고 덤비는 초보들은 진짜 눌러서 아프기만 하고 시원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하고 나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진짜 이 인대를 쫙쫙 눌러주고 그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 사이사이 이렇게 손으로 다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그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진짜 나도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못 받았거든요. 17일에 받으면 진짜로 해봐야지. 어저께 이제 그 강의 중에 나온 얘기가 발 마사지기로 한 보통 사람들은 10분 하는데 순환이 안 된 사람들은 30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타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 타임 받고 라이드를 한 판 타고 엘사를 딱 쓰면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가지고 혈류가 쫙 올라가지고 머리까지 딱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갖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리플렉서 너무너무 기대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오늘 구매하셔야 거의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이 뭐 끝없이 나오는 게 지금 아메이죠. 오늘 나온 프로틴 워터도 너무 좋고 커트러리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리 받아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글립감도 좋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무게도 좋고 뭐 진짜 모양은 더 좋고 사실 우리나라 숟가락 시장은요 아주 비싼 거 아니면 식당 숟가락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적절한 가격에 아주 훌륭한 제품인 거예요. 가성비 캡이에요,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제품들이 우수수수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런 아이템이 우리 사업의 아이템인 거예요. 그럼 아메인 뭐 하자는 거냐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아이템들 그거를 생필품을 하자는 거예요. 그 생필품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마트 가서 쓰면 여러 개 뭐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데 그거를 마트에서 안 쓰고 아메이에서 쓰는데 그냥 아메이에서 장 보러 가면 여러분 얼마를 쓰세요? 한 번 볼 때마다 더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쓰는 그거를 그냥 아메이에서 꾸준히 그냥 쓰면 제품을 바꿔가면서 10만 원씩 꾸준히 쓰면은 마트에서는 1,000만 원 써야 5,000원 적립되는데 만 원 적립되는데 아메이에서는 2달, 3달 쓰면은 그게 다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장바구니라고 하거든요. 구독, 정기 구독. 그 장바구니의 혜택도 있고 내가 물건을 쓰면 캐시백도 받고 그리고 내가 그 물건을 좋다고 남한테 얘기하면 그 물건이 내 덕분에 더 유통됐다고 그 광고 유통비를 나한테 캐시백으로 주고 그걸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을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업하겠다는 사람을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면 나한테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볼 때는 저 가입해서 물건 쓰는 저 정도를 물건 쓰고 남한테 구정 광고하는 저 정도를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저 파트너 후원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는 저 일에 아메이의 수입 중에 많은 부분이 배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저 핀별 보상 프로그램 하는 게 뭐냐면 저게 아메이의 수익 구조의 보너스 내용이에요. 근데 저 위에 한 줄 쭉 분홍색으로 위에 줄 있는 저 부분이 1차 보너스예요. 여러분이 좀 전에 보신 물건 쓰고 구정 광고 한 걸로 버는 수입이에요. 저 수입은 아무리 많아도 연간 2,500에서 3,000을 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내 물건 쓰고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저걸 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메이에서 얘기하는 연봉 1억, 2억, 뭐 10억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버는 거냐? 저 밑에 있는 보너스를 버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 있는 보너스는 도대체 어떻게 버는 거냐? 누구를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는 일을 했을 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가 단순하게 파는 일이에요? 아니죠. 단순하게 파는 일이라 그러면 무조건 많이 파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아메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그램이라고 하는 잡지는 아메이에서 나오는 잡지인데 제가 조 일부를 저렇게 따온 거예요. 근데 저분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인데 승진한 거예요. 승진한 사람을 내는 페이지였거든요. 근데 그 승진을 했는데 도대체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승진해? 그분이 살아생전에 만들어놨던 네트워크의 소비자들이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랑 상관없이 이빨 닦고 세수했는데 그분한테 제품을 산 게 아니라 아메이에다가 돈 붙이고 아메이에서 그분한테 물건 붙여가지고 그 소비자는 이분의 생사와 상관없이 제품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도대체 이 소비자가 누구 때문에 이 제품을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쓰게 됐냐를 보니까 저 돌아가신 분 때문이죠. 그러니까 찾아서 저 돌아가신 분이 이 네트워크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인정해서 그분한테 그 물건에 해당하는 광고 유통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돌아가셔도 어디다 지급하느냐? 배우자나 자식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돌아가셔도 승진을 하고 그 네트워크가 연장될 수 있다라는 쭉 지속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이 진짜 단순하게 파는 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돈은 아메이에서 그렇게 준다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메이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사실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왜 아메이는 이런 방식의 일을 택했을까? 물건을 하나 만들면 소비자한테까지 오는 과정 중에 일반 유통은 광고 유통비가 7, 80%예요. 근데 그 7, 80%를 다 누가 가져가느냐? 대기업이 가져가죠. 삼성이 제일기획 만들고 이마트 신세계 만들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만들고 이마트 트레이드 만들고 노브랜드 만들어서 가져가죠. LG는 LG마트 만들고 LG에도 만들고 LG마트 만들고 롯데는 대형객 만들고 롯데마트 만들고 대기업이 왜 광고 유통에 손을 대느냐면 그 광고 유통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그 광고 유통을 안 하겠다고 결정한 회사예요. 신기하죠. 아메이는 광고 유통을 안 하고 그 소비자부터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물론 아메이도 물류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 다 배제하고 35% 정도를 물건을 쓰고 직접 구정 광고 한 사람한테 회사에서 하는 광고 유통을 대신한 사람한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 35% 선에서. 사실 그 35% 선에서 받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받는 돈이 한 4,3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4,300억이라는 돈은 원래 대기업한테 가야 될 돈이 맞는데 그 대기업 물건 광고 유통을 안 하고 안 하는 아메이에서 내가 직접 구매해서 쓰게 되면 그 4,300억의 버짓 안에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4,300억이 우리나라 가정 어느 가정에는 조금 보탬이 되지만 어느 가정은 그 완전히 그 가정을 다르게 만들고 다른 인생을 만들어 놓게 하는 그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 이제까지 소리 소문 없이 누가 먹었던 돈이냐? 대기업이 가져갔던 돈이에요. 대기업은 그걸 먹어도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걸 가져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기업은 그게 자기네 거라고 티도 안 내고 먹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걸로 다 부자가 됐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서 쓰기만 하는 거죠. 사실 판다 안 판다 그거는 촌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부자는 다 팔아요. 가난한 사람 매주에 사서 쓰기만 해요. 그리고 요즘 김미경 대학 모닝 짹짹이 보세요. 죄 파는 것만 가리키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파는 거는 사실은 옛날에 그냥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다 뿐이지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건 하는 경우는 정말 좀 그렇죠.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도대체 이게 다단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 회사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일을 선택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내 마음의 가장 저 깊은 곳에 내 판단을 쥐고 흔드는 기준점이라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제 의문의 소리를 하니까 이제 이 책을 하나 권유받았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근데 저 책은 이제 창업자가 쓴 책인데요. 창업자님이 쓴 책인데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이런 부자가 몇 명만 더 있어도 세상이 달라질 텐데. 진짜 저 책을 딱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딱 머릿속에 입력이 됐어요. 잠재력과 영향력. 내가 가진 잠재력으로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가져서 영향력을 만들어서 그 영향력을 남한테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일이 아메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쓴 거라면 내가 이걸 오해해서 그렇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EBS의 한국에 없는 부자들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아메이라는 회사는 정말 대단한 회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회사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또한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런 누군가하고 잘 살고 싶고 같이 잘 사는 게 최고의 선이고 그래서 정말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돕는 일이 최고의 비전이라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그런 비전을 세워놓고 일하는 회사인데 그 비전을 수익 구조화한 거예요.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메이를 해오면서 제일 두고두고 감동인 게 뭐냐면 사람들은 지가 잘났다고 똑똑한 소리는 무수히 해요. 올바르게 입 바른 소리도 무수히 해요. 그런데 딱 자기 이익 앞에 놓이면 그 소리 다 사라지는 게 99.9%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 회사는 이 대기업은 정말 그 비전을 정말 꿈 같은 비전이잖아요.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돕는 일이 자기의 최고의 비전이라고 세워놓고 그 비전을 수익 구조화한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말한 걸 실제로 구현하는
그게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거짓말만 안 한다고 그게 정직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한 걸 내 삶과 행동에 구현하는 게 진짜 정직이죠. 그런데 그 정직을 행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익 구조를 알고 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요 간단한 수익 구조. 이게 뭐냐면 스폰서가 얼마를 버냐는 거죠. 도대체 스폰서가 얼마를 벌길래 나한테 저러는 거야. 스폰서를 버는 수입을 보려면 아메이에서는 저렇게 내 이하의 그룹을 먼저 빼줘야 스폰서 수입이 나와요. 다 똑같이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폰서가 80만 점이고 6% 38,000원이고 네 그룹 20, 20, 20 썼기 때문에 60만 6% 36,000원이면 빼면 스폰서가 12,000원이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느냐? 36,000원 내가 다 가지려고 봤더니 내가 소개한 소비자 2명도 20만 점씩 썼어요. 그러면 20만 점은 3%니까 6,000원 2명을 빼면은 24,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스폰서보다 나중에 가입했고 스폰서보다 가입자 수도 적고 스폰서보다 매출도 적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왜? 내가 구정 광고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물건 쓰고 구정 광고하고 누군가 성공시키는 게 이 사업에서 돈 버는 세 가지인데 누군가 성공시키는 것까지는 진도 안 나간 그림이고 내가 물건 쓰고 구정 광고한 것까지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건데 그걸 보니까 내가 물건은 다 똑같이 썼으니까 구정 광고에 의해서 내 수입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줄선 순서대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노력 순이고 수익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수익의 역전이 가능한데 스폰서가 없다고 가정하고 내가 바로 한국아메이에 달려있다고 해도 저 수입 그대로예요. 그러면 스폰서가 없어지면 그 스폰서가 가져갔던 12,000원이 나한테 들어와야 다단계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설사 내가 안 한다 그래도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고 저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기회를 전달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그림을 이해하고 이게 정말 내가 해도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세 사람이 6%라는 60만 점 정도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루었을 때 내가 한 연간 1200씩 받거든요. 매달 1200씩 받는데 매달 10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러면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들어오려면 은행에다 오피스텔 한 5억짜리 사놔야 100만 원씩 매달 들어와요. 근데 그걸 너무 너무 대단하다 하고 또 내가 소개한 어떤 사람이 언니 나도 그거 한번 해볼래 해서 내가 그 사람들도 다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렇게 3명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0만 점이 되죠. 그래서 그 1000만 점으로 SP, GP, PT, 이런 파운드 플래티늄 여행도 가고 요런 핀이 정도 되면은 연봉 한 4, 5천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봉 4, 5천이라는 건 세후의 수입이죠. 세후 연봉 4, 5천이면 사실은 한 20억짜리 건물이 있어야 나오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번다 그러니까 놀란 내 파트너들이 언니 나는 이제 정말 회사 그만두고 이거를 정말 올인해 볼 거야 하면서 그 세 그룹을 성장을 더 시켰어요. 세 그룹을 성장을 시켜서 연봉 4천 이상을 벌게 하는 그 상황일 때 나는 얼마를 버느냐? 한 1억을 벌게 되죠. 근데 내가 3명이 무슨 소리야? 나는 6명을 성공시킬 거야 하면 한 3억 벌게 되고 무슨 말이야? 이건 큰 사업이야. 난 한 12명을 성공시켜 볼래 하면은 정말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25년째 사업하고 있는데 한 23명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다 억 단위로 돈을 벌고 몇천 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쭉 다 돈을 벌죠. 그럼 그렇게 쭉 다 돈을 벌면서 제가 얼마를 버냐면 연간 한 15억 정도 버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버는 그 모든 수입이 사실은 누구 거였냐면 대기업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기업에서 물건을 바꿔 쓰기 시작하는 내가 대기업에서 아메이로 물건을 바꿔 쓰기 시작하는 그 행위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그 기회를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려놓은 거지, 사실 이 이후에도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메이는. 저는 이제 아메이를 하면서 꿈이 있었는데 저희 딸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재산적으로도 상속이 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자식하고 같이 한다라는 건 또 특별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이제 상속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저희 남편도 행복한 의사죠. 왜냐하면 아침에 갔다가 12시 30분이면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정말 유치원생부터 유치원생까지 같이 아침에 찍고 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아메이를 그 이후 시간에는 열심히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죠. 아메이 하면 이런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녀요. 말할 수 없이 많이 다니고, 이제 11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크로아티아도 가고, 또 이제 2년 후에는 크루즈도 가죠. 제가 먼저 갔다 온 크루즈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물욕이 있다면 저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그 물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삼동에 집을 이제 한 채 지었는데, 사실 이 집을 지을 때 뭐 지하 1층 다 세주면 이게 강남 땅이라서 한 달에 한 2천만 원 월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포기하고 이 1층은 사업 공간, 파트너들하고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짓겠다라고 딱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짓겠다라고 딱 결정하는데, 진짜 2, 3분도 안 걸리게 우리 부부가 결정을 하고 이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짓겠다 그러니까 그 설계하시는 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 집을 왜 이렇게 활용을 하냐, 이런 공간 활용을 하냐 하고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제가 2번이나 사업 설명을 모시고 와서 사업 설명을 듣게 해드렸더니, 그제서야 이게 지금 이렇게 같이 쉐어하우스처럼 이렇게 만들자는 거군요. 집과 사무실 공간이 함께하는, 이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어주신 집인데,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이런 짓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모일 공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이제 이 파티를 했던 그런 장면이고, 이건 또 그 글로벌 CEO가 우리 집에 홈미팅 오셨던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3층에는 우리 남편이 워낙 또 이 한잔 하는 걸 좋아하셔서요. 제가 나래바처럼 건바라고 아예 술집을 차려줬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도 이제 파트너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우리 집은 그냥 먹고 노는 집이에요. 사실은 아메이는 진짜 돈 버는 어른 동아리예요. 그냥 일 없이 만나기도 참 그렇다고 맨날 그냥 정말 돈만 버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재미있게 먹고 놀고 즐기고 진짜 이런 과정 속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친구가 생긴다라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 생일과 우리 남편 생일에 모였던 거고요. 이 사진도 이제 다이아몬드들이나 뭐 저희 퍼스널이나 브릭스 전체나 모였던 사진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부산에서 김경현 김은효 사장님이 이제 뉴 다이아몬드가 되셨죠. 그래서 그 뉴 다이아몬드 축하한다고 이제 형제레그들이 다 같이 내려가가지고, 핑계죠, 뭐 축하한다고 내려가서 우리끼리 먹고 노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도 하고 깜짝 파티도 해주고 막 이런 광경을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요 내용이 요 내용이 너무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안 틀어지네요. 이거 조금만 틀어줘 보실래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우영우 팬이었거든요. 근데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우영우가 제 삶은 엄마한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인데, 제가 저거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밖에서는 우리한테 어쩌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이상하다고 하지만, 내 삶이 너무 값지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라는 제 마음하고 너무 똑같아서
갑자기 주르르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한 아메이로 나는 내 인생을 바꿨고 난 내 인생이 너무 가치롭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여러분 걸로 꼭 만드셔가지고 이런 언젠가 이런 멋진 아침을 여러분들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